이건 불가능해. 하늘그룹 강미연 회장이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전국에 단 300명도 안 되는 희귀혈의 경마위했지 AB 자신과 30년 전 죽은 연인만이 가졌던 그 혈의경을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이가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김나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속 남자분을 아시나요? 강미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그룹 본사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김나은은 유난히 일찍 도착해 건물 앞에서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2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나은의 눈빛에는 남다른 성숙함이 있었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이 김나은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김나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어요. 김나은만 유일하게 지방 국립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나은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꺾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무용용업부터 시작해서 회사 연약까지 김나은이 밤새워 준비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김나은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의 부름에 김나은은 당당히 일어났습니다. 면접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김나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이었어요. 바로 하늘그룹의 강미연 회장이었습니다. 김나은은 모든 면접관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은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미연 회장의 손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하고 울리는 소리가 조용한 면접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미연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옮겨쥐었어요. 김나은 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지어두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하늘이 내린 은혜라는 뜻의 그 아름다운 이름 강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강미연은 김나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김나은이 답변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난리 같습니다. 30년 전 대학 도서관에서 만났던 김태연도 똑같은 버릇이 있었거든요. 생각이 깊을수록 더 심하게 고개를 갸웃하는 김태연의 모습이 강미연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김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배경이나 화려한 스펙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성실함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김나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과 동시에 당당함이 묻어 있었어요. 면접이 끝난 후 김나은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도를 걷는데 청소를 하고 계시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김나은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하시던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야, 아이고, 이렇게 예의 바른 아가씨가 다 있네요. 고마워요.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경비실 앞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나은의 정중한 인사에 경비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보기 드문 아이네 면접 잘 받길 바란다. 김나은은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편 강미원은 면접이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나은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김나은의 말투와 버릇들이 자꾸만 김태영과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 7분이야. 강미원은 스스로를 다 독일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저책함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그날 밤 강미원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강미원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김태영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미원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연 씨, 혹시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시간을 거슬러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93년 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20난 살의 강미원은 국문학과 5등생이었어요. 집안은 부유했고 부모님의 기대도 컸습니다. 우리 딸은 교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문의 어머니였죠. 강미원 역시 그 길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강미원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한 남학생 때문이었습니다. 김태현은 강미원과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란 청년이었어요. 한광촌 출신으로 아버지는 광부, 어머니는 농사일로 생기를 이어가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어요. 책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꿈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대학 도서관 구석자리였습니다. 강감원은 과제를 하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김태현을 보게 되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책을 읽는 김태현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길 때마다 고개를 살짝 갸웃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강미원은 그 모습이 왠지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문학 동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이 낭독한 시에 강미원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이란 너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는 김태현의 말에 강미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캠퍼스 벤치에서, 작은 카페에서 시와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김태현은 강미원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했습니다. 미연아, 나는 가진 게 없어.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짜야. 김태현의 고백에 강미원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강미원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태연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원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가난한 집 아들과 사귀다니.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되냐? 아버지의 호통이 집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강미원은 부모의 압박에 괴로워했지만 김태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는 각오로 서로를 더욱 사랑했어요. 그러던 중 강미원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태현은 강미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미연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꼭 지켜내게. 강미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기 이름도 미리 지어둬요. 나은이는 어때요? 하늘이 내린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임신 사실이 집안에 알려지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미원의 아버지는
분노했어요.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당장 해외로 보내다. 어머니는 울면서 강미원을 설득했습니다. 딸아,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공부하러 외국에 가서 몇 년 있다. 고하라. 강미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제 아이만은. 하지만 집안의 압력은 거세였습니다. 강미원은 결국 임신 6개월에 딸을 낳았어요. 작은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왼쪽 뺨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미원은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은아,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하지만 기쁜도 잠시 집안에서는 즉시 해외 유학을 강요했습니다. 김태현은 강미원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야랬습니다. 미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나은이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강미원은 생후 6개월 된 나은이를 김태현에게 맡기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강미원의 가슴에는 평생 아무리 안을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현은 작은 나은이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나은아,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엄마는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이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은 현실의 벽은 그만큼 높고 단단했습니다. 김나은이 하늘그룹에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기분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내목했어요. 무역팀에 배정된 김나은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동기 입사자들은 대부분 서울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지방국립대 출신인 김나은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무역팀의 황대수 이사는 처음부터 김나은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사파 35의 황대수는 회사 창립 초기부터 붙어있던 고참이었지만 실력보다는 첫 세술로 자리를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 주제에 당당하기는 황대수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김나은의 성실함과 열정이 오히려 자신의 응함을 부각시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첫 출근일부터 김나은에 대한 견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김나은 씨 어디 대학 나왔다고 했죠? 황대수가 회의실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어요. 청은 국립대학교 입다. 김나은이 당당히 대답하자 몇몇 동료들이 피식 웃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아, 지방대군요. 서울 생활 적응하기 힘들 텐데. 황대수의 말에는 은근한 비한 양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김나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업무를 익히고 무역 용어들을 하나하나 암기했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다음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는 했어요.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지나가길 때면 김나은은 고개를 들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모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할머니는 그런 김나은을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이래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말고 집에 가렴. 며칠 뒤 김나은에게 첫 번째 큰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동남아 시아바이오와의 계약서 검토 업무였어요. 황대수는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약서를 김나은에게 맡겼습니다. 신입이니까 경험을 쌓아야죠. 내일까지 완성이 오세요. 하지만 그 업무는 사실 신입사원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황대수는 김나은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김나은은 밤새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영어로 된 복잡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모르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김나은은 피곤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김나은은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문제 전부터 개선 방안까지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였어요. 참석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신입사원이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황대수만큼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잘했네요. 하지만 실무 경험이 없으면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흠을 잡으려는 모습이었어요. 한편 강미연 회장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나은이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일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인사하는 이의 바른 모습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 저 아이는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강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나은을 볼 때마다 30년 전 김가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황대수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김나은을 일부러 빼거나 엉뚱한 업무를 맡겨서 본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동료들도 황대수의 눈치를 보내고 김나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찍힐 수 있어. 그런 속사님들이 사무실에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김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일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익혔고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무역 관련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런 김나은의 모습을 본 경비원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가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나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러던 중 큰 계약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럽 바이오와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었어요. 성사되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중요한 건 이었습니다. 황대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김나은에게 이 프로젝트의 보조 업무를 맡기면서 속으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발목을 잡아주마. 황대수의 눈빛이 험악하게 빛났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미연 회장은 임원회의를 마치고 인사팀을 들렸어요. 신입사원들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강미연의 마음, 한국석에는 김나은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면접 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아이가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신입사원들의 종합 건강 검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올해 신입사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합니다. 강미연은 무심코 서류들을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김나은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 이름을 보니 자꾸만 마음이 쓰였거든요. 김나은의 건강 검진 결과를 훑어보던 강미연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혈액형란에 적힌 아래에 T-A형이라는 글자 순간 강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강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국에 단 300명도 안 되는 초이기 혈액형이었거든요. 팀장님, 이 혈액형 검사 결과가 정확한 건가요? 강미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으니까 확실합니다. 참 희귀한 혈액형이다군요. 의사 선생님도 처음 본다고 하시던데요. 강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강미연은 급히 자신의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30년 전 자신의 의료 기록이 들어있는 파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찾았어요. 임신 중 받았던 혈액검사 결과 거기에도 똑같이 IJB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연도 같은 혈액형이었어.
강미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대학 시절 김태연이 허니어를 하러 갔다가 희귀 혈액형이라며 특별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은 신기해하며 웃었었죠. 우리 둘 다 특별한 피를 가졌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강미연을 전율시켰어요. 강미연은 의학 상식을 떠올려 봤습니다. IHAB형 혈액형이 나타날 확률 양쪽 부모 모두 이 혈액형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확률적으로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우연히 일이 없어 절대로 강미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강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나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면접 때에 보았던 왼쪽 뺨의 작은 점, 말할 때마다 고개를 겨우 타는 벌을 그리고 김태연을 닮은 듯한 진실한 눈빛 모든 것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이 정말 내 나은이인 건가? 강미연은 배기를 적시며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미연은 일찍 출근해서 김나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하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연세 드신 직원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강미연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어요. 저렇게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구나. 강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정황이 일치해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미연은 김나은의 인사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출생지, 가족관계, 성장 배경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김태연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호자는 고모 김영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강미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김나은이라는 이름까지 자신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지어두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일치했거든요. 강미연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김나은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3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아이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김태연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태연아, 정말 우리 딸을 끝까지 지켜준 것. 강미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연은 더 신중해야 했어요. 김나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강미연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보고 확신을 가진 후에 행동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나은이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김나은은 작은 원룸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김영숙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 이것들을 내가 가져야겠다며 건네준 낡은 가족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아버지 김태연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책들, 대학 시절 노트, 그리고 김나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함께 웃고 구는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분명 아버지 김태연이었지만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이와 함께 1993년 봄. 김나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사진이 있었다니. 그리고 미연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김나은은 다른 사진들도 뒤져봤습니다. 같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몇 장 더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벚꽃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상자 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면에는 나은이에게 라고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가득했어. 나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아빠가 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야 들려주게 되었소나. 너에게는 정말로 엄마가 있던다. 내 엄마의 이름은 강미연이야. 아빠와 엄마는 대학 시절 서로 사랑했지만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라니. 김나은의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내 이름 나은이도 엄마가 지어준 거야. 하늘이 내린 은혜라는 뜻이라고 하시다구나. 아빠는 평생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고 너도 그래야 한다. 언젠가 너의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김나은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풀렸어요. 자신에게 엄마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 신신 스크랩들을 보니 하늘그룹 강미연 회장에 관한 기사들이었어. 혹시 그분이 김나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음 날 김나은은 용기를 내어 강미연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개인적으로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강미연은 순간 심장이 콩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들어와요. 강미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김나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사진 속 남자분을 아시나요? 강미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사진 속에는 30년 전 자신과 김태연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강미연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어요. 이건 어디서 제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편지도요. 김나은이 아버지의 편지를 내밀자 강기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태연아, 우리 딸을 끝까지.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김영숙이 들어왔습니다. 미연 씨,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은아, 이분이 정말 내 엄마아.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시면서 강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김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은아, 정말 내 딸이니?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제 엄마세요. 저 혼자가 아니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30년간의 그리움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김영숙이도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오빠,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강미연은 김나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왼쪽 뺨의 작은 점, 김태연을 닮은 눈빛, 말할 때 고개를 겨우타는 벌을, 모든 것이 일치했어. 정말 내 딸이 맞구나. 내가 평생 찾아 헤맨 그리고 희귀 혈액형까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나은은 어머니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동안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강미연은 더욱 세게 김나은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이 이토록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늘그룹 전체에는 놀라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강미연 회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한다는 공지가 내려왔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옹성거리며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나 봐. 혹시 회사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닐까?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황대수도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최근 김나은에 대한 괴롭힘이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혹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미연 회장이 단상에 올랐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나은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신입사원이 왜 회장님 옆에 무슨 일이지? 강미연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미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어요. 김나은 사원은 제 딸입니다. 30년 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헤어져 있다가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음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김나은이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와듯이 제 실력으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딸이기 이전의 하늘그룹의 한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김나은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황대수만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회장의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강미연의 시선이 황대수에게 향했습니다. 황대수 이사님 회의 후에 따로 뵙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황대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화의가 끝난 후 직원들이 김나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나은 씨 축하해요.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김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김나은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황대수는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김나은에 대한 괴롭힘과 업무방해 행위가 모두 드러났거든요. 강미연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능력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황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쌓아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강미연과 김나은 그리고 김영숙은 함께 김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추모공원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김나은이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강미연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절했어요. 태연아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김영수 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나은이가 엄마를 찾았어요. 세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하늘에서 김태연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며 나뭇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강미연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어요. 엄마 정말 꿈 같아. 김나은이 말하자 강미연이 김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김영수 군도 흐뭇한 표정으로 두 모니어를 바라봤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김나은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승진 파티에서 김나은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고마운 고모님 사랑하는 어머니께 이 영광을 받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미연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회사 직원들도 김나은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김나은을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낸 강인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다시 김태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빠, 저 팀장 됐어요. 엄마랑 고모님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김나은의 말을 바람이 잔잔하게 풀었어요. 마치 김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미연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태연아, 우리 딸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이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나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강미연과 김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사람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강미연과 김나은처럼 말입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시 만난 모녀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